네, 실전 파생 강의 네 번째 강의로, 세 번째 강의 때 여러분들 이제 그 차익거래, 매수,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 미결제 약정의 8가지 경우의 수, 이런 것도 머리에 지나셨죠. 오늘, 요번에는 더 지나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미결제가 이제 급격하게 지수가 상승할 때, 이 미결제가, 증가가 이게 매수 미결제인지 매도인지 딱 구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날엔 구분해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숨겨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찾아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단순히 빨간 색깔로 지수가 막 올라가요. 그럴 때 미결제가 막 증가해요. 그러면 이거는 승수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사상 최강이라는 사이트에 얘네들이 요걸 조금 좀 해줬어요. 베이시스가 변화, 얘가보다 미결제가 늘렸다, 청산했다, 늘렸다, 청산했다. 요거 갖고 시간 단위 감을 좀 잡아보세요. 이게 오늘 거예요. 아침에 미결제는 막 미국 시장 늘려갖고 올려요. 근데 청산해갖고 죽여요. 또 미결제 늘려요. 왕창 청산해요. 그래서 막판에 2,000개 감소가 오늘은 죽이면서 청산한 겁니다. 여기서 좀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숫자의 수위도 잘 보세요. 실제적으로 오늘 이거 미결제 증가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떤 때는 10,000개도 변해요. 10,000개까지 늘렸다가 제가 10,000개 하루, 요게 30분 남겨놓고 청산되기도 해요. 아주 요동을 칩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1조, 어떤 때는 3조까지도 이 변동성 에너지에 갖다 해서 폭탄으로 사용이 돼요. 하루에 1조, 3조가 들어왔다가 청산됐다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수의 높이도 잘 보세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요거는 오늘 미결제 증감으로는 실적으로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미결제 증감을 크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대형 호재 터졌잖아요. 근데 미결제를 청산시켰어요. 이제 끝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에너지가 여기서 발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에서 미결제를 왕창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청산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6월 12일까지 25만 개가 다 빵이 돼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기록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사상체강에 요 미결제 올려나 빼냐, 아침에 올리면서 증가시켰냐, 요거, 그리고 올릴 때 우리가 전번 시간에 오르는 쪽이 뭐냐, 오늘 실질적으로 20개만 파악하라고 그랬죠. 20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삼성전자 올라가네, SK 빠지네, 이런 것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합성된 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오늘 보면 20개 중에 빨간색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아침에 플러스가 12개였어요. 12개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8개로 줄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7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마이너스 2%. 엔솔. 오르지도 않았는데 얘는 이게 끔찍한 주식 보세요, 이게. 4월 4일 저점. 그 다음에 35만. 요때 제일 잘 따려드렸죠. 파생을 했으니까 여기서 35만 6만 원에 때려라 해드린 겁니다. 요 파생 모르면 이게 여기서 못 때리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때려라, SKT 때려라 한 거예요. 파생 때문에. 이제 공격할 것 같아서 나스닥이 빠질 때 얘를 매도 공격을 해버릴까봐. 그리고 현대차. 얘가 지금 야금야금 올라와요. 요번에 17만원, 18만원 사신 분은 20에서 21만원 청산하십시오. 이거 올려놓고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얘가 오히려 요 급락하느라 사라 그랬어요. 이제는 얘는 매수 합성해갖고 올릴 것 같아요. 이거 파생 아니면 여러분들 판단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HMM.
얘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얘 많이 올릴 것 같아요. 파생으로 판단한 겁니다. 왜 많이 올리는데? 그럴 때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매매 주체별 동향에 외국인이 여기서 잠깐 매수하고 기관들이 사주고 뭐 이런 거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가 사우디 가잖아요. 그리고 페르시만을 아라비아만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우디한테 떡을 왕창 줄 것 같고, 사우디는 미국한테 떡을 줄 것 같고, 보잉기 막 사줄 것 같고, 그러면서 이란에 관련된 그 협상 대리인을, 방어 대리인을 사우디, 카타르, 에미레이트로 승격시킬 것 같고, 이스라엘 안 만나잖아요.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네오콘 세력을 잘라버렸잖아요. 이분이 왜 잘렸어요? 무슨 게이트로? 네타냐후하고 합작해갖고 이란 직접 타격하자. 짜오고 스톱 치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네타냐후 찍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안 만나요. 요런 과정도 여러분들이 다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팽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타냐후를 팽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롱숏의 에너지를 다 보다 보면 어떠한 스토리텔링의 물줄기를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계속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도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이거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날 땡겨놓고 제가 32만 원, 34만 원 직접 때리라고 그랬어요. 이날 때리라고 그랬어요. 이날 5월 8일 날 프리마켓에서 이거 보고 때려 해드린 거예요. 다시 22만 원, 24만 원. 여기서는 4일 거예요. 그럼 이게 박스 전략이에요. 22만 원, 24만 원 하단, 32만 원, 34만 원 상단. 이게 박스가 언제까지 가냐? 삼성, SDI, 엔솔, 2차 전지가 추세 바닥 확인될 때까지. 그러면 뭐 반도체 관련된 에너지, 보조금 관련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확인될 때까지는 이런 거는 그냥 박스 전략이에요. 이런 거를 자꾸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요 4가지만이라도 매일매일 기록에 남기세요. 그 기록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파일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미결제에 관련된 데이터의 파일. 그 다음에 아까 매일매일 시장, 매매 주체별 시장 동향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팔았고, 뭘 샀고, 그리고 이 합계 금액 차익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데이터는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요 규모,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투자자 매매 동향에 1,000억. 외국인이 오늘 1,000억 샀어요. 그런데 이 종목별로 이거를 미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SK하이닉스만 1,900억 샀고 250억, 220억. 그러니까 여기서 산 거를 순서로 쫙 그리는 거예요. 판 거를 순서로 쫙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현대 롯데 매도에 선물 매수한 수량은 얼마일까? SK하이닉스 매수에 선물 매도한 수량은 얼마일까? 이게 정확하게 알면 얼마나 좋아요. 기아는 삼성전자 매수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다 매도했어요. 이런 거를 미분으로 다 기록을 해놓고 복사해 놓으면 플로우를 알 수 있어요. 흐름을. 아, 뭐는 추세적으로 때리는구나. 요새 2차 전지는 계속 때려요. 이게 바닥이 들어와야 돼요. 바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생각보다 많이 가니까 자동차 섹터가 생각해서 뭔가 변화가 좀 나와요. 근데 추세 전환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차는 20만 원, 22만 원 사이, 기아는 10만 원만 가까이 오면 무조건 또 때려버릴 거예요. 이런 것도
파생이니까 감을 잡는 겁니다. 요런 거를 복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비차익은 오늘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합성이라는 얘기예요. 때렸던 샀던. 그러면 오늘 갖다 해서 기관이 현물에 선물에 샀어요. 그러면 요거를 금액으로 보면 900억이에요. 그럼 뭐하고 많이 합성됐을까 할 때 매도 친 거와 많이 합성됐겠죠. 포스코피챔, LG화학, 네이버, 엔서 대충 여기서 감은 뭐예요? 아, 2차 전지를 현물을 때리고 선물을 샀구나.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그려보는 겁니다. 어저께는 현물에서 3천억을 샀어요. 제가 그랬죠?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네들이 다 샀다? 이거 엎어치기 들어갈 거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록하라. 그러면서 급하게 미결제가 증가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지, 지수를 급락시키면서 매도 미결제가 증가하는지, 상승 단계, 하락 단계입니다. 근데 규모도 작으면서 가장 애매한 게 요 가운데들이에요. 완만하게 증가해요. 완만하게. 미결제가 완만하게 증가해요. 그러면 신규 늘어나는 거랑 청산되는 거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매수든 매도든. 그럴 때는 각도를 보세요. 각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머리 쥐나는 거. 일 때 요 경로조정성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요 네 가지가 그날 상승인지 상승, 하락인지 이거를 몇 번 코스 16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16가지 중에 몇 번 코스로 가나?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여기는 없네. 전번 강의록에 있나 보네요. 전번 강의록에. 요게 16개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지금 두 가지만 봤으니까 8개 케이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의 4승이니까. 2의 4승은 16개. 2의 3승은 8개. 이렇게 요 가지수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보라는 얘기는 요게 3월물 코스피 6월물의 움직임하고 요게 이제 현물 가격 코스피 200의 움직임의 요 간격을 보여요. 이게 뭔데 할 때 여러분들의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 선물 차트에 이 그림은 여러분들 6월물에 간단히 얘기해서 선물 지수의 각도. 이론 지수 아니에요. 이론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이요. 그러면 얘하고 뭐하고 비교를 하시냐면요. 요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 아닙니까? 코스피, 코스닥.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코스피 200이라고 있어요. 얘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얘. 그러니까 이 코스피 200하고 이놈하고 모양은 얘도 오늘 54 올렸다 뺐다 올렸어요. 모양 비슷한 것 같죠? 거의 뭐 보면 여러분들 이것도 10분 차트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 나요? 베이시스라고 그럽니다. 베이시스. 요게 베이시스가 컨탱고냐 백워데이션이냐. 시장 베이시스는 요게 시장 선물 가격 마이너스 현물 가격.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6월물 선물 가격에 코스피 200 뺀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물보다 코스피 200이 낮아요. 그럼 플러스가 나오겠죠, 베이스가. 그거를 정상시장 컨탱커라고 해요. 여기 보면 6월물 선물 가격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 그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선물이 높잖아요. 선물 매도치고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 차익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나오시죠? 매수 차익 거래는 매수가 주식이다. 그러니까 콘탱커상에 선물이 높으니까 선물 때려버리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코스피 200에 그 순서대로 사는데 어떤 거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살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다른 거 다 살 때가 있고 이런 걸 매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반대, 백워데이션이라고 그래요. 역조현상. 원래 미래보다 이자 비용만큼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데. 근데 미래가 더 낮아요. 더 싸게 파는 거야. 얼마나 암울했으면. 그걸 백워데이션으로 코스피 200보다 선물 가격이 낮아요. 그럴 때는 선물을 사주고 현물을 매도 치는 겁니다. 이거를 매도 차익 거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차익 거래한 종목은 뭔지, 매도 차익한 종목은 뭔지, 그거를 아까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뭐 샀고 뭐 팔았고 기록하면서 대충 감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차익과 실제 산 거를 구분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만큼 미결제가 증가했냐, 늘어났냐, 감소했냐 보고 감을 잡는 겁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걸 매일 기록해놓고 보면 필이 와요. 필링, 직관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수학 공식을 좀 해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F라는 게 미래 퓨처. 6월물 선물은 S가 뭐예요? 코스피 200, 코스피 200입니다. 플러스 여기에 R, 이자율, CD 금리 쳐요. D, 배당률 곱하기 360원의 잔존지수. 이게 매일 이론 가격 지수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 이론 가격 지수가 347.4. 그래서 베이시스는 0.8 놓고 시장 베이시스는 0.4.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론 베이시스, 이론 가격보다 얼마나 높냐 낮냐를 요거 갖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코스피 200 지수는 346.61대 계산을 한 겁니다. 이론 가격 대비해서 요거 빼면 대충 0.8이니까 요게 이론 베이시스가 0.8 차이만큼 나는 거고 시장 베이시스는 선물과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은 요게 346.6 그 다음에 선물은 343.7이니까 0.46만큼 플러스 콘텐코. 근데 요게 차이가 1 아래예요. 그러면 작아요. 그래서 크게 늘리질 않아요. 이게 1이 넘었을 때 뭔가 베이시스가 클 때 뭔가 크게 일을 저질러요. 백워데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실전에서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코스피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위로 쫙 치면서 이게 급등하는 겁니다. 이게 급등 코스예요. 근데 반대로 다 하락인데 이것도 이제 선물 가격보다 이 괴리도가 급락합니다. 급등합니다. 가장 나쁜 게 수렴하는 거예요. 베이스가 축소돼요. 올라가는데 떨어지는데. 그게 아까로 가면 미미하게 증가하거나 여기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완만하게 할 때 미결제가 늘어나는 청산 속도가 이렇게 신규 늘어나는 거랑 이렇게 축소가 쳐서 수렴될 때 양쪽 가두리 쳐버리는 거예요. 양쪽 가두리 친다는 얘기는 위도 죽여버리고 아래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이제 위 가르치고 아래 가르치는 게 오늘 실제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350 이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352.5와 355. 이거 실현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때린다라고 이거. 그 다음에 풋도 340과 342.5를 죽여버려서 가두리 치갖고 양쪽 다 죽여버리면서 혹시 행사가 350이 행사되냐 345로 행사되냐 요게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옵션 매도자가 위에 치고 아래 쳐서 양쪽으로 다 죽여버리는 수렴 이런 상태일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의 전체적인 감은 그 위치고 아래치고 양매도의 그 포지션을 전 솔직히 이제 그것도 잘 안 보는데 왜냐면 그것도 속임형이 많아서요. 그런데도 일단 지금 느낌으로는 352와 355를 죽여버리고 그러면 이 죽이는 에너지가 실패했을 때는 대박이 나는 겁니다. 상단이 뚫렸다, 하단이 뚫렸다. 그래서 요번에 풋 대박은 요 342와 42점 이걸 복권 매매로 하는 겁니다. 이게 뚫리면 2,500 갈 때 이게 이제 갔다 해서 만기일날 하면 뭐 어떤 때는 300% 되고 500% 되고 1000%도 되고 뭐 그날 10포인트 하루 만에 빼면 뭐 10,000%도 나오고 이런 게 그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환매수 들어갈 때 실패해갖고 강제로 청산될 때 이런 게 그러니까 쇼 커버링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그래서 지금은 뭔가 오늘 움직임은 350과 345로 힘이 압축돼서 폭이 좁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장은 2,508, 90은 강력하게 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상단은 2,600, 230 이상은 잘 올라가기 힘들고 이렇게 가두리로 지금 전개되고 있구나라고 이 옵션 매매하면서 포지션 보면서 또 그리고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때 그 만기 이렇게 그 기준으로 주도주 재편 현상이 나와요. 주도주 재편. 그러니까 6월 12일 기준으로 주도주 재편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월달 만기와 6월달 만기의 포지션을 분석하는 거예요. 3월달 만기와 우리가 이제 좀 어렵지만 달력을 보는 거예요. 3개월마다 이제 선물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달력 보세요. 6월 12일이 가까이에서 두 번째 목요일 날이 항상 만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충일 지키고 요 날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휴일이 맞으니까 실제 거래일수 보는 거예요.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하나. 오늘 제하고는 21일 거래일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주도주 재편 현상을 얘네들이 어떻게 꾸미나가 여러분들 이제 3월물이 끝나고 6월물 시작됐을 때가 언제예요? 3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고민하듯이 3월물이 다 청산되고 6월물 시작되는 날이에요. 6월물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때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포지션. 그리고 3월 13일 기준으로 오른 거 떨어진 거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시가상위를요. 코스피 200만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할 때 여러분들 이거 보는 겁니다. 매매 주체별 동향에서 요거를 3월 12일로 빼는 거예요. 13일. 3월 13일. 그리고 오늘까지. 현물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8조 8천억을 때렸습니다. 선물은
그렇게 많이 7,200억이에요. 7,200억. 그리고 금융투자는 3조 4천억을 샀습니다. 3조 4천억. 그리고 연기금이 제법 많죠, 이때. 자사주 매수요. 2조 6천억. 그래서 외국인이 3조 때렸고 선물에서는 7,200억. 그런데 금융투자가 3조 때렸지만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요 ETF 보세요. ETF 보세요. 무려 얼마 때렸습니까? 7조 9천억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는 척하지만 펀드 ETF는 왕창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얼마예요? 3조, 8조니까 거의 4조 정도 차이가 나네요. 4조 한 4천억. 그리고 8조. 이 매도 에너지가 뭐였나 보는 거예요. 뭐였나. 그럼 대충 감을 어떻게 잡냐? 여러분들 어떤 그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시면 기간 단위당 이 코스피 200만 봅니다. 3월 13일 가는 거예요. 3월 13일. 플러스 난 거. 그러니까 3월 10일 기준으로 상방향, 하방향에서 하나솔루션 1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솔루션 잘해드렸죠. 요때 3월 12일 날 요때가 3월 달이 얼마예요? 2만 원. 이게 얼마까지 빠졌어요? 18,000원. 이게 33,000원까지. 거의 50% 이상의 60% 에너지 나온 거예요. 현대 미포, APR. 올라간 것들입니다. 한진칼, 현대 엘리베이터, LG 넥스원, 현대 건설, 미래에셋증권. 이게 주력으로 산 겁니다. 때린 시장에서 주력으로 산 거예요. 제가 이거 다 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기 지날 때 이게 롤오버 되면 모르는데 청산되면 얘 매수한 거가 매도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파생으로. 그래서 요새 현대건설을 45,000원에 다 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6월 10일 지나서 그때 4만 원 지지하는지 깨는지 보고 판단할 거예요. 현대건설도. 현대엘리베이터 7만 원대 왜 해요? 7만 5천 원대. 이때 왜 안 하셨어요? 5만 원대. HD 현대중공업 이거를 요때 왜 안 하셨어요? 27만 30만 원대. 벌써 5월 7일부터 얘는 짱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파생으로 3개월 단위당 이렇게 전체 매도한 것 중에 그나마 매수한 쪽을 보니까 느낌이 확 오시죠? 지수보다 미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축으로 샀어요. 주축으로. 그런데 파는 쪽은 뭐예요? 다 2차전입니다.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머티, TCC 스틸,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사마 알루미늄. 요새 사마 알루미늄을 여러분들 매수 전략을 세워드린 거예요. 이거는 단순해요. 이거 때린 애들이 이제 매수 스위칭가 갔다 해서 9월물 합성할 때 얘 매도한 거를 매수해주나 보려고요. 여기서 선택한 게 그나마 사마 알루미늄, 포스코 DX, 세아 제각 이거 갖다 해서 알래스카에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 2차 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에코프로머티,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 그 다음에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32만 34만 때려서 24만 원 요때는 매수한다. 박스 전략이지 아직 모르겠어요. 또 셀트리온을 사는 이제 이게 다 합성 전략에서 이제 6월물을 청산하고 9월물 갈 때 변화가 여기서 나오나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개 중에 올라가는 쪽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때 3월 13일은 얼마였어요? 3월 13일. 3월 13일. 종합주가지수가 이때 얼마예요? 코스피 200이 300, 종가가 40입니다. 340을 300 얼마까지 봤어요? 56까지 보고요. 15포인트 이상 보고 340에서 박살을 냈어요. 303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349까지 봤습니다. 이 340 저는 3월 13일 시작점의 종가 얘가 기준점을 보는 거예요. 올라뜯고 떨어지고 여기서 합성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6월 12일 날 끝나요. 그리고 9월물로 가요. 이때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여러분들이 확 더 느끼실 거예요. 코스피 종합 이거는 900개의 평균값인데 3월 12일 날이 얼마예요? 여기가 보시면 2570입니다. 2570. 지금 자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2630포인트 차이나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요. 여기서 2650까지. 그러다가 박살을 나요. 2280. 거의 200포인트 이상 박살이 나요. 300포인트지. 2570, 80이니까 저점이. 그러니까 3월 13일보다 300포인트 아래 박살, 그 다음에 위는 50포인트예요. 이게 2570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리 고개 온 거예요. 그럴 때 주가가 많이 빠져갖고 급락시키면서 툼에 나오고 주로 현물 8조, 그 다음에 또 기관은 3조 샀지만 ETF로 7조 판 게 2차 전지 같아요. 2차 전지. 요게 이제 앞으로 시장은 이제 뭔가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저는 자동차하고 2차 전지에서 읽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약주, 셀트리온, 그 다음에 네카오 이런 것들 갖고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테마주는 어떻게 작동됐나. 이게 인덱스 싸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테마는 코스닥 아닙니까? 코스닥? 코스닥에 3월 13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 하나씩 놀아요. 하죠. 이 브릿지 이거 거의 뭐 상폐될 가능성이 있는 거 메디톡스 다들 애니 농렬 이런 것들 보세요. PN이 풍년 뭔가 정치 인맥 관련주 했다가 대부분 다 잡주들이에요. 잡주들. 코스피 갖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 150의 상단에 들어가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상승 종목들은 뭐가 있나 볼게요. 상지건설 10배. 그냥 허리죠. 이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전 토막된다고 봅니다. 몇 분의 1 토막된다고 봅니다. 대주도 지금 신나게 팔아먹은 거 보세요. 4x4. 이런 것들은 옆에도 가지 마세요. 인벤트지랩 다칩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닥 갖다 해서 선물 지수 있거든요. 얘네들 다 쇼칠 거라고요. 옆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줄기를 보는 거예요. 인맥 관련주들이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이제 100% 말고 보합에서 이 코스닥의 상한가 30%잖아요. 보합에서 대충 이제 보합에서 30% 단에 있는 종목들을 샘플링 한번 해보세요. 한번 대충 보세요.
여기서 갖다 예를 들어서 뭘 중심으로 보냐면 이 코스닥 쪽에 보합에서 3월 13일 보합에서 30% 이내에 시가상위 종목에 여기도 인덱스 게임이거든요. 시가총액 기준에 코스닥, 알테오젠 여기서 이게 150개예요. 이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나? 전체 코스닥 중에 이 150개 중에 테마주나 정책 관련주 말고 여기서 고용이 하나 있었어요. 고용. 기록해 놓는 겁니다. 고용. 데브 시스터즈. 동전주나 세력주 잡주는 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중 NCS, 여기 7%밖에 안 돼요. 다 바닥들에 있는 겁니다. 이걸 샘플링 하는 겁니다. 이걸 샘플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30%까지만요. 30%까지만. 쫙 샘플링을 쫙 해봅니다. 여기에 하다 보면 소부장 주식들이 많이 나와요. 2차 전지, 펫배터리, 소부장,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것들 쭉 30%까지 쭉 데이터를 쭉 보면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는 거야. 그럼 합성해서 그동안 눌렀던 거를 이제 위에 있는 거를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순환이 되나.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거든요. 6월물에서 9월물 기간 동안 이걸 설계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차익 난 걸 현금화 시키고 그때 현금화 시킬 때 여러분들한테 눈에 콩카풀 씌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지 않게 ETF로 파킹시키면서 때려 먹어요. 요새 전력설비나 방산이나 전력주들을 제가 하지 말라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소부장주에서 약간 이제 미국과 중국이 휴전했으니까 애플 연골고리, 그 다음에 로보택시 연골고리, 그 다음에 HBM 5월 28일 날이 엔비디아 하잖아요. 이것만 망가지지 않으면 저사양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형성이 되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테마주를 보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항공우주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유리기판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저사양 반도체, PCB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CXL. 근데 오늘 자율주행에서 요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쭉 죽여놨다가 이거 122선에 눌렀다가 이게 급등주 패턴이거든요. 이제 뭔가 로봇택시나 이런 것들에서 뭔가 머니게임 하려고 그러나, 테마를 요로 흐름을 바꿔보려고 그러나, 그리고 뭔가 여기서 또 하나의 테마주가 나오려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우리는 또 6월 3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알게 모르게 해저터널, 부산신항, 북극항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 불렀던 부산산업이 5만원짜리가 더블 갔습니다. 푼절주가. 다음 타자 푼절주가 동아, 지질, 특수건설 나오나 볼 거예요. 그리고 LS마린솔루션. 얘도 이 고점 돌파하면 이거 물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테마가 정부 정책과 연결된 거, 이런 것들이 뭔가 자꾸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우주항공도 못 올라간 것들. 코스닥 쪽에서. 이런 것들을 이게 파생하면서 이제 월물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 그 3개월 기준으로 중심으로 때린 거가 청산 들어오면서 뭔가 다시 바뀌고 위에 있는 거를 죽이고 밑에, 이게 스위칭, 이런 에너지도 파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6월물이 끝나고
6월말이 이제 13일 날, 10일 끝나 13일부터 시작이에요. 9월 달이 언제예요? 11일 날 끝나요. 이때까지 디자인하는 세력들이 헤지펀드들이 있을 겁니다. 6월 13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거를 파생하면 여러분들이 롱숏으로 포지션하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매매 주체별로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오른 거 떨어진 거 쫙 찾아내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얼마 팔았고 얼마 샀고 그러면 이제는 뭘 찾아야 돼요? 이제 6월 10일 딱 끝나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위로 증가하는 거거든. 벌써 한 달 전부터 그 작업 들어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파생을 공부하다 보면 롱숏의 오목볼록의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시 보죠. 이 코리아 마켓 보시면 이게 매일마다 하루에 롱숏이에요. 롱숏입니다. 하루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복사를 해 놓으세요. 복사를. 그래갖고 이거가 매일 어떤 게 빨간색 되고 어떤 게 파란색이 되는지 이거를 스터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감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코스닥도 딱 보세요. 코스닥도. 여기서 그러면 이제 3개월을 보는 거예요. 3개월. 하루만 아니라 3개월짜리 보면 제일 많이 빠진 거 뭐예요?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많이 빠진 거, 많이 오른 거는 조심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3개월 코스닥 3개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핀비츠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나스닥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개월 기준으로는 다 빨개요. 4월 7일 기준으로는 어떤 게 제일 많이 올라나 키 맞추기 있잖아요. 그런데 3개월 기준으로는 아직도 빨간 게 매그니피션트가 대부분 다 빨개요. 마이크로소프트만 플러스가 난 거고요. 이런 것들을 그 위치 파악이라고 그럽니다. 자판, 오목볼록 이런 것들을 같이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포지션 분석이라고 그래요. 위치 분석, 포지션 분석. 그래서 매일 어떤 거 오르고 떨어진 거를 동태적으로 통계를 내셔갖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얼마만큼 팔았고 샀냐. 그리고 중심으로 뭘 팔았고 많이 뭐가 빠졌고 뭐가 많이 올랐나. 오른 거와 그 괴리도 같이 보시면서 이게 계속 갈 건지 스위치 갈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주시장의 어떠한 그 포지션을 분석할 때 먼저 선결되는 이게 통계의 합의 결론은 행사 가격 355를 가느냐 340을 붕괴시키냐 요 0.18, 0.08짜리가 어느 게 대박이 나나 이게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결제 약정의 변화 늘어나냐 줄어드냐 콘텐코냐 백워데이션이냐 합성이 어떻게 됐냐 차익 매수냐 차익 매도냐 약간 머리에 쥐나는 거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첫 번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자료하고 방송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실전에서 그래서 거기 평균값이 지금 350과 345로 압축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로 뚫리냐 아래로 뚫리냐의 결론은 요번 주 목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목요일 위클리와 월요일 위클리의 변동성, 그리고 나스닥이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럴 때는 나스닥이 어느 날 올랐다 급락할 때 있는 게 중요해요. 계속 기어겨 오를 때보다 갑자기 급락할 때 어떤 거를 밑에서 땡기나, 이게 해답이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벤트 드라이브이라고 이벤트를 이용해요. 이제는 관세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지표,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를 하는 CPI, PPI, 트럼프가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 변동성에 국제적인 물류가 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빼땡겨서 했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러한 물가라든지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그래서 환율이 이제는 중요해요. CPI, PPI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물가의 또 비중에 유가가 제일 비중이 없죠. 사우디 가는 게 이벤트가 중요해요. 그 15일 날 또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만나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끼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종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또 푸틴은 계속 더 적자를 확산시킬 건지, 여기도 좀 휴전하고 이제 자원 개발에 알래스카 쪽으로 이동하고 뭔가 북한의 에너지로 컨트롤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벤트 드라이브로 체크하시는 주간이 들어왔습니다. 파생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포지션이 어떻고 이거 단순히보다 먼저 매크로를 보고 거기에 행사 가격 대상을 보고 내가 싸울 거에 분포도를 보면서 어디다가 100만 원 놓고 30만 원 놓고 10만 원 놓는지, 그리고 그날에 따라서 야간 시장을 체크하면서 끊어야 되는지, 6시부터 9시 30분,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봐야 되는지, 미리 어떤 사이트를 미리 준비해 갖고 해야 되는지, 사진 찍어 갖고 기록을 해놔야 되는지, 이런 실무적인 훈련부터 하시는 게 실전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고 스스로 데이터를 복사해서 기록하는 창고를 스스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에 일기를 적으세요. 까먹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가에 얼마서 오늘 어떻게 변동 줬고, 이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래야 타이밍을 딱 느끼고, 느낌이 딱 왔을 때 배팅의 강도가, 어떤 느낌이 올 때는 저는 어떤 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도 지릅니다. 이게 기록과 훈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그리고 이걸 해야 시가상이 좀 못 들이나 타이밍에 이거는 속지 않고 이거는 뉴스에 세로 날 수 있는 그런, 이게 배팅이 나가요. 때릴 수 있는, 살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반드시 우리가 20강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일취월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또 이제 복귀. 오늘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여러분들 목요일은 끝날 거고, 월요일 거도 300 하나만 올리세요. 52.5와 55. 풋은 하나만 내리는 거예요. 340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0짜리가 얼마 정도 있나? 대충 352.5와 342.5. 0.5 부근이 얼마 있냐? 이런 걸 찾아갖고 여러분들이 월요일까지,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월요일을 7일 남았어요. 그러면 복권 매매는 355와 그 다음에 337.5 요거 하겠습니다. 금액 베이스는 한 50만 원 정도 하겠고요. 메인은 352.5 100만 원, 그 다음에 340짜리 100만 원. 요렇게 해서 월요일 날 요게 어떻게 되나 한번 또 복귀해 보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